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금 이제 곧 설이 이제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정책도 요새 뭐 이사 부동산 대책도 나오고 또 이제 갈팡질팡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내가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대책 이후에 좀 거래가 좀 뜸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신축 위주로 거래는 되더라도 재개발이나 또 공공재개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더라도 현금 청산될 수 있으니까 사실 쉽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거래 자체는 좀 활발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제 신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 이런 특히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슈가 있는 단지들은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매수세가 좀 많이 꺾이지 않겠나,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2월 19일 이후에는 청약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뭐 전세를 놓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청약도 좀 이제 조심해서 혹은 내가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곳만 좀 선별해서 넣는 그렇게 청약 제도도 좀 개편이 될 거다.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이제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제 생각 같은 경우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거주가 가능한 곳에 청약을 좀 집중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뭐 물량이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 내가 실거주가 가능한 곳에 청약을 넣어서 좀 가수는 좀 빠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곳에 넣는 전략. 그렇게 이제 청약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가점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청약만 노리시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 이제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찾아서 프리미엄이 좀 적을 때 분양권 거래, 전매가 가능한, 합법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 거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턱대고 그냥 이제 기다리는 거는 사실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도한 대출만 아니면 가급적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내에서 뭔가를 하나 사시는 거는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이 돼야 돼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일단은 내가 이제 가기로 하거나 이제 원하는 지역을 먼저 이제 사놔야 돼요. 사놓는데 돈이 없는 분들은, 돈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집을 이제 전세를 끼고 이제 하나 사놓는 겁니다. 전세를 끼고 하나 사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서울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근데 지금은 이거를 이제 대출도 안 나오고 하니까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를 이제 전세를 끼고 사면은 이제 사는 거죠. 다만 이제 전세 가격을 빼주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전세가 6억이면 이제 6억을 제한 4억이면 이제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6억을 내가 입주하려면 6억을 빼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6억이란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돈은 따르게 이제 모아야 되는데, 이 모으는 방법은 이제 저축만으로 모으는 것보다는 작은 거를 이제 한 채, 두 채 이렇게 사는 방법.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 한 채까지 하더라도 취득세는 이제 종전대로 가는 거고, 2주택일 땐 8%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내가 먼저 하나 살 때를 미리 사놓고 선점하고 그 다음에 작은 아파트를 사서 이런 아파트, 그러니까 요건 그대로 냅두고 그 다음에 기존 아파트를 계속 이제 불려야 돼요. 불려야 되는데 이게 뭐 열자금이 있어서 이제 거주가 되시는 분들은 또 여기서 전략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샀다가 또 이렇게 갈아타는 전략도 물론 필요하지만 내가 자금이 충분하지 않는 집은 않다고 하면은 미리 가고 싶은 집을 4년 후에 입주할 계획으로 먼저 장만을 하시고요. 전세를 끼고 장만하시고,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이제 전세 6억을 끼고 샀으면 4억이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억이라는 자금을 이제 내가 마련하기 위해서는 뭐 1억 정도, 1억 정도나 2억 정도의 작은 금액을 투자해서 요 작은 아파트를 사서 불리는 거예요. 요 안에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 자금을 불려서 전세금을 마련해서 4년 후에는 들어간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좀 장기 4년 계획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네, 그러면 이런 작은 아파트들은 어떤 걸 사야 될까요? 네, 우선은 조정적인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이제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또 이제 취득세가 이제 8%, 그죠? 8%가 되고 3주택은 12%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이제 만만치 않죠. 또 6월 1일 이후에는 또 더 이제 10%씩 더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데는 이제 비조정 지역 내 아파트를 사는 것도 괜찮다. 비조정 지역은 아직까지도 취득세는 두 채까지는 이제 종전세율이 되는 거고, 양도소득세도 일반 세율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건 한 채를 그냥 냅두고 비조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4년 동안 사고 팔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돈을 불리더라도 이제 양도세는 일반 세율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잘 굴려서 이 돈을 이제 1억이란 돈을 1억이나 2억이란 돈을 이제 4억 혹은 6억까지, 4억에서 5억에서 6억 이 자금을 마련이 되면은 뭐 충분히 6억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한 4억 정도만 마련이 돼도 또 자기가 이제 버는 근로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합쳐서 4년 후에 왜 여기가 4년 후냐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세 끼고 사면은 예전엔 2년만 하면 이제 전세가 나갔는데, 이쪽 그 전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4년까지는 무조건 전세 세입자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투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비조정 지역 아파트를 2년마다 사고 파는 전략, 혹은 뭐 그냥 취득세 감안하더라도 두 채를 사놓고 뭐 4년을 기다려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올라간 금액을 가지고 이제 이 전세금을 빼서 내가 입주하는 전략, 뭐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일시적 일가 유주택으로 갈아탈 게 아니면 내가 살 집을 미리 사놓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주택을 사서 이 주택을 가지고 전세금을 뺄 자금을 이제 투자를 통해서 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뭐 지식산업센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오피스텔도, 업무용 오피스텔은 또 주택수에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업무용 오피스텔로 자산을 불리는 전략으로 하는 건데, 이제 다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비조정적이 없죠. 다 이제 조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조정적이 없기 때문에 범위를 좀 더 넓히셔야 된다. 어디까지? 네, 지방까지 넓히셔야 된다. 그래서 지방의 한 채까지는 취득세는 종전세율이니까 그렇게 가시고, 이제 세 채부터는 이제 또 어떻게 가야 될지,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로 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8%를 그죠? 8%를 12%의 취득세를 낸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두 채, 세 채 전략으로 갈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예전에는 이게 사실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주택수에서 빠졌기 때문에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또 그 분양권으로 또 이제 시차를 이용한 뭐 2주택, 3주택 전략이 가능한데, 지금은 또 분양권도 이게 안 돼요. 올해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좀 전략적으로 이런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큰 틀에서 내가 살 집을 미리 산다. 전세를 끼고, 그죠? 전세를 끼고 미리 산다.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세금을 빼줄 자금을 어떻게 해서든 마련한다. 어떻게? 이제 작은 투자로 마련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전세금을 빼주고 내가 입주할 수 있게끔, 뭐 4년 후에는 입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략을 짜서 한번 부동산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부동산 투자가 이제 점점 요새 뭐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이제 또 고민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세법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정책도 많이 바뀌고 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계속 머리를 쓰고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쨌든 내 자산은 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습니다. 네,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게 조명빨이 있어서 조금 더 좀 환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만든 건물주 마블 게임, 네, 제가 댓글에 좀 링크를 달 테니까, 네, 네이버나 네이버 스토어에서도 이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